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화외고에서 통합사회 담당하고 있는 박재 강사라고 합니다. 이 박수는 쳐주시는데 이제 많이 힘이 드시죠? 저도 2시간을 대기를 했더니 이제 약간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서 짧게 2가지 메시지만 드리고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데요. 오늘 목차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 맡기시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 자랑을 약간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번에 성과를 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개정통사를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가장 궁금하실 얘기 같아요. 지금 앞에서 국어도 들으셨고 영어 수학 들으셔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자기 다 부족하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와중에 통합사회까지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 그 대답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좌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고요. 조금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임용 1차를 합격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특이하게 중3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학생들 지금 이제 학교 합격해서 너무 신나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학부모님들만 발을 동동 구르시고 우리 여학생들은 집에서 뭐 라이즈 이런 거 찾아보고 있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나 합격했으니까 콘서트 가게 돈 줘! 이러고 있을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온 학생들은 정말 잘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학생들이랑 제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방학은 어떻게 좀 보내면 좋을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는 대치 시대인재에 소속이 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미래탐구에서는 이화외교를 특별히 이제 전문으로 맡고 있으면서 특목이랑 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우선 이제 제 자랑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강사라고 해서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올 한 해 저랑 공부해서 이화외고 학생들이 낸 성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작년에 딱 학원에 나왔을 때 이화외고 학생들 4명이랑 같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제가 강의 마칠 때는 절반이 넘는 6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저랑 수업을 했어요. 윈터 특강을 듣고 나서는 학생들이 이제 1, 2등급이 많이 나와서 이 선생님 수업이 진짜 좋대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2학기 때부터는 1, 2등급의 60% 이상이 저희 수강생이 나왔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만점이 4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제 수강생입니다. 다 제 수강생이고 이번에 1, 2등급 중에 72% 이상, 오늘 1명이 더 나왔다고 해서 76%까지가 저의 수강생이라는 것 좀 자랑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내용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교육 과정인데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반복하셔가지고 다시 듣기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통합사회 전문가니까 통합사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통합사회는 이제 고1 학생들이 1학년 내신 과목으로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때부터는 변화가 생기죠. 이제 수능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부터는 내신에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의 수능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가 에서 수능을 출제를 하죠. 근데 특이한 게요. 지금 학군지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다른 학교는 많이들 평가원 문제를 가져다가 쓰세요. 근데 이화외고는 사립학교기도 하고요. 제가 6개년치 기출을 다 분석을 했는데 6년 동안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거의 변하시지 않았고 평가원 스타일로 문제를 잘 안 내세요. 그 이화외고만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 좀 특이한 방식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고3 때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나 여름 방학 때는 꼭 평가원 수준에 맞게 개념을 공부를 하되 문제 형식은 내신 준비를 할 때 꼭 이화외고 스타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부터 좀 통합사회 수능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는 지금 수능 사탐 과목 9개가 합쳐진 과목이에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이렇게 4과목군이 합쳐진 과목인데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역사는 들어가지 않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이제 유명하신 이땡땡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과목이 지금 학생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기저를 이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얘네 2개는 당연히 중요한 과목군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펜을 가지고 계시면 요거는 꼭 적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고 아무도 선택 안 해서 수능 선택 과목 항상 9위에 있는 과목이 있어요.
걔가 굉장히 내용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리 또 싫을 것 같고요. 더 싫은 게 있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거. 예,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요, 한 단원으로 아예 편제가 되었고요. 특히 이화 외고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늘 경제 단원반 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고,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만든 대로 좀 따라가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경제만 내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경제를 많이 내셔왔고, 어렵게 출제가 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은 꼭 방학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좀 강조를 드리고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공주님들이 지리를 되게 싫어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외고생이라서 프랑스어, 독어 되게 능하거든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와 정말 똑똑하다 이럴 때가 많은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불어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 과목이랑 경제 과목은 꼭 방학 때 많이 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이 통합사회에 관한 오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외고는 통합사회는 1학년 때 배우고요. 한국사는 2학년이랑 3학년 때 나눠서 이제 배우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쌤이 한국사도 제발 해주세요. 쌤이랑 하고 싶어요 라고 많이 요청을 해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이와 외고 학생들 한국사까지 좀 담당할 예정이에요. 자, 이런 오해가 있죠. 우리 애들은 국영수만 좀 시켜도 중학교 때는 사회랑 역사는 곧잘 100점을 받아오던데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와 외고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랑 학점이 아예 똑같아요. 1학년 때 6학점을 듣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이제 3학점, 2학기 때 3학점으로 배당이 될 거라서 중요도는 똑같은데 제가 장담 드리건데 상대적으로 가성비 제일 좋은 과목입니다. 제가 다른 강사님들보다 항상 회차도 적게 하고요. 딱 4회차로 등급 올려드릴 수 있다고 정말 장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 내용이 과학보다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금방 또 따라잡기에 쉽기도 하고요. 저만큼 이제 이와 외고를 많이 분석한 강사들은 학생들한테 딱 요약 자료 안겨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따라오면은 좀 따라잡을 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투자를 하시면은 투자 대비 효과는 가장 좋은 과목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원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게 출제가 돼요. 다른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평가원스럽게 이미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과정이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그 1.5배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립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내신 출제 스타일을 다 바꾸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외고 출제 스타일을 조금 고수를 하시되 평가원 문제를 좀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은 조금 더 어려워질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 때는 평가원 개념을 공부하고 내신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와 외고 스타일의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통합사회는 등급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6등급 그리고 심지어는 7등급으로 들어온 학생들도요. 못하게는 2등급으로 올라서고요. 한 번 듣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 6등급으로 들어온 친구가 2명이 만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과목은 방법만 제대로 알면 금방 올릴 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돼요. 제가 점수를 올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미 받아온 성적은 못 바꿔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 저는 정말 정보력도 뛰어나시고 잘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들어서 후회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장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아까 경제 파트 정말 어렵다고 말한 그 학교 이제 그 범위 등급 컷입니다. 25점 만점이고요. 1등급은 0.7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 받아갔고요. 5명. 그리고 2등급은 마찬가지로 한 문제인데 배점이 조금 높은 1.2점 틀린 애들이 가져갔어요. 3등급도 사실은 등급 컷이 이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린 학생들이 1, 2, 3등급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이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 4등급을 받아오냐?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다 여기까지 한 개 틀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울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는 저도 작년에도 했었지만 학생들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잘 봤는데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21점이었어요. 경제 21점, 22점이었는데 이번에 수강생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GSM 자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윈터도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중학교 때 사회를 잘 했더라도 저랑 함께 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는 정말 장담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랑 수업 듣고 3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 13명만 봤잖아요. 근데 3등급도 잘한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래서 여기까지만 받아놓으면은 충분히 우리 아이가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5등급 체제 하에서는 무조건 2등급 안에 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제 수강생들의 유형인데요. 한 명은 처음부터 저랑 함께해서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2, 3등급 또는 1등급을 확보한 친구들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최종 등급 13명이 2등급까지잖아요. 최소 11명 이상은 다 제 수강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에요. 쌤, 좀 일찍 들을 걸 그랬어요. 저 만년 6등급, 4등급이었는데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미리 사회 좀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올려드릴 수 있는데 앞부분에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등급 향상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윈터를 듣고 1학년 1학기 때 호기롭게 쌤 혼자 해볼게요. 쌤 수업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외고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6등급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합류를 하고 나서는 다행히 2등급으로 올랐어요. 왜냐면 우리 아가씨들 공주들 다 똑똑하거든요. 이하 외고 올 정도면은 2등급을 올랐는데 6등급을 받아놨기 때문에 최종 등급은 4등급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다행히 2학기 때는 처음부터 저랑 수업을 해서 아까 그 지옥 같은 등급 컷에서 3등급을 받고 이번에 또 이 아가씨가 만점을 받아서 최종은 2등급을 좀 확보를 해간 친구입니다. 이건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제일 많냐면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인데 선생님 수업 좀 빨리 들을 걸 그랬어요. 만년 4등급 드디어 탈출했어요. 이러거든요. 6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어요. 한 개 틀린 애들이거든요, 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종 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긴 좀 힘들겠죠. 등급 컷이 촘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5등급으로 들어와서 만점을 받은 학생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너무 잘했지만 최종 등급은 3 이상으로는 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라는 줄이시면 좋겠다는 점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제 수업은 빨리 들으면 들으실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A등급 받았으면 고등학교 가서 벼락치기 하면 되겠지.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어머님들. 아까 보셨듯이 등급 컷이 엄청 촘촘합니다. 또 다들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시험 하루 전에는 다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중학교 때는 40% 이상의 학생들이 다 A를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똑똑하고 열심히 한다 하면은 다들 받아올 수 있는 점수였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5등급 제하에서는 2등급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인데요. 상상고에 진학한 그 작년 제자예요. 똑똑했겠죠. 상상고 갔을 정도니까요. 이 학생은 중학교 때 역사랑 사회 100점 놓쳐본 적 없고요.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저희가 얘 때문에 밤새 회의했거든요. 오류 없나. 항상 민원을 하는 학생이어서 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이랬더니 사탐을 77점을 통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올렸대요. 나중에 다행히 4등급은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했던 애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절대 중학교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그러면 통사를 이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현재는 통합사회가 총 9개 단원이라서 다른 학교에서는 원래 단원을 중구난방으로 좀 출제를 하시는데요. 우리 이화외고는 특이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를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단원 배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의 99% 이렇게 1학기를 출제를 하실 것 같고 2학기 때는 이렇게 출제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서정일쌤 그리고 김현진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단원이 변별력을 주실 만한 단원이 매 정기고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이 세계 지리 내용 우리 학생들 정말 어려워하는 내용 나올 거고요.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단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와 다양성 단원도요. 사실은 똑같이 지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1학기 때 등급은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여름방학 때는 항상 경제 특강을 하는데 그때는 뭘 연습시키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고3 경제 문제를 다 풀어줘요. 왜냐면 그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아까 같은 등급 컷이 나오면서 작년 언니들은 정말 어려워했던 거를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쉽던데요? 경제가 너무 쉽게 풀리던데요?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2학기 때는 여기 보이시죠? 경제. 이 파트를 잘하면 2학기 중간고사 등급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지리 내용이 기말고사 때는 변별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면요. 어떤 문제 그럼 학생들이 접하게 될 것 같냐고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기들이라고 제가 하는데 우리 애기들이 보내주는 질문이에요. 절대 암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이런 문항을 이제 학생들이 수식을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몇 명 앉아있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합리적 선택 그리고 무역 교환 배웠죠? 배웠는데 중학교 내용은 달라요. 왜냐하면 수능 형식으로 내기 때문에 논리력이 필요하고요. 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이화 외고 학생들이 이번에 질문한 건데요. 이 풀어보고라는 제가 감히 학부모님들한테 쓴 게 아니라 애들이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거예요. 서로 공부 자극을 하죠. 우리 아가씨들은 풀어봐라. 난 이렇게 어려운 거 풀었는데 넌 못 풀지?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 올렸다 하면 저한테 10대 명이 카톡이 와요. 자기들이 안 풀고 쌤 빨리 풀어주세요. 저 풀었다는 거 좀 증명해야 되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 풀이를 보면 아이들이 뭐 갑이라는 사람이 연봉 6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게 더 좋은지 공장을 설립해서 연간 3억 5천만 원의 수입을 내는 게 좋은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공장을 세우려면 뭐 지금까지 넣었던 적금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탕후루나 사 먹는 아가씨들이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파트 경제 같은 것도 분명히 방학 때 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 문제예요. 악명이 높아요. 이화 외고 기출이고요. 이런 식으로 점을 한 20개 가까이를 찍으셔서 이 지역이 다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이 지역의 기후, 그리고 문화, 뭐 언어, 종교, 어디에 식민 지배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데 원래는 더 쉽게 내는 학교도 많습니다. 문화권으로 나눠서 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요, 이화 외고 선생님이 지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학기 때는 이런 문제가 총 24문제 나오는데요. 4개는 객관식 서답형이고 서답형은 제가 늘 100% 예상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20개 중에 한 15개 이상은 이런 지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번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아라레가 어딘지 뭐 그리스가 어딘지 쿠웨이트가 어딘지 이런 것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런 건 조금 우리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평가원스러운 유형일 것 같아요. 약간 명제처럼요. 오르면 1점을 주는데 얘는 3점을 받았고 얘는 2점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4개 중에 3개를 맞게 말한 거고 얘는 2개만 맞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학생들이 OX를 해서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개념을 알아도 연습을 못하면 못 풀겠다는 거 아시겠죠? 제 수업은 딱 내시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다 연습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나중에 밴드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적중했던 문제들이고요. 이렇게 다 모의고사를 연습시키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수업 들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사 예시 문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제랑 지리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통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제 체제를 바꾼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수능형 문제를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는 우리는 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요 이거 남북 한계선 몰라도 되거든요. 분계선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지리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도록 냈고요. 두 번째도 문화 파트를 냈다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거 보면은 자연환경과 인간도 세계지리 파트로 문제를 공개했고요. 마지막 또 보면은 여기 시장경제와 지속가능 발전인데요. 내용은 마치 인권인 것처럼 썼지만 보면은 뭐 사회적 최적 거리량이 뭐냐, 비경합성이랑 배제성이 뭐냐, 독과점은 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랑 지리가 좀 키포인트라는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보게 돼요.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교육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까지 수능의 체제의 장점을 유지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암기형으로 절대 내지 않을 거고 논리로 풀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한, 문해력이 필요한 수능을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세계지리랑 경제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심화 문제도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학 때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리고 평가 문제 연습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보통의 학교들은 이렇게 변별을 해요. 고2, 고3 문제를 그냥 갖다가 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외고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렇지 않게 내셨는데 갑자기 바꾸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방학 때는 저랑 이렇게 연습을 하시되 개념을 탄탄하게 해놓고 저희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내신은. 교과서에서 100% 내시고요. 외부 자료를 이제는 내실 수도 있지만 내시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이와 외고는. 그래서 학교 기출 기반으로 변형 문제를 연습할 거고요. 지역적인 개념이랑 함정 선지를 좀 대비를 하면서 제 수업을 처음부터 듣는 학생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3등급 이내에 듣는 것. 그리고 기말 때는 최종적으로 2등급 이내를 당연히 확보를 하면서 5등급 체제 하에서는 저희는 1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투트랙 대비를 하는데 방학은 평가 원스트로 공부하고 내신 때는 학교 문제 유형을 접하면서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사실 중요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두 가지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제 수업은 일찍 들으면 들으실수록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이와 외고는 투트랙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학습 제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등 강의 안 들어보셨다면 6회 완성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제 수업 선호도가 높거든요. 제가 개그맨처럼 앞에서 이렇게 웃겨주기 때문에 들으시면은 아마 학생들이 집에 가서 들을만해. 통사 선생님 제로가 잘 펴.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보내주시면 제가 개념 완성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엄청 열심히 쓴 교재이기 때문에 거기 고1 학력평가부터 고3 평가원까지 좀 대비가 되도록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저희 사회로 특강 끝내면서 1등급 안에 드는 거를 목표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자랑을 한 번 더 하고 짧게 마칠 건데요. 저는 통합사회랑 한국사 다 믿고 맡기셔도 되는 강사입니다. 네, 학생들이 성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냥 맡겨주시면 제가 후회 없이 잘 학생들이 이끌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아마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학생들이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SNS 좀 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들어오시면 학생들이랑 했던 수업 쇼츠나 뭐 후기 같은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학생들과 제가 어떻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보내준 후기인데요. 그냥 보내주시면 절대 컴플레인 안 나올 정도로 잘할 자신 있으니까 한번 믿고 윈터 맡겨주시면은 제가 내신까지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쪽지 시험 당연히 보고요. 제가 대치 시대인재 출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대인재랑 계약한 사탐 최연소 강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인재 학생들이 받아보는 과제를 그대로 받아볼 거기 때문에 퀄리티 측면에서는 고3 문제 대비하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을 거라고 장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석 시에는 영상 강의 제공해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 마지막 중학생 방학이니까 놀러 가시고 싶으시잖아요. 편하게 가세요.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시면 제가 영상 봤는지 검사할 건데 보통 다 안 봅니다. 안 보고 조회수만 딱 올려놓고 봤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빠진 친구들은 1대1로 좀 쪽지 시험 보고 구두 인출을 하면서 메꿔 드릴 테니까 편하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질의응답 가능하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쌤이 잘까봐 그리고 아이들이 나 못한다고 욕할까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오픈 채팅방을 만들 거니까 부담 없이 물어보라고 하세요. 선생님을 귀찮게 하는 게 선생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너희도 돈이 아깝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면서 많이 질문하라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결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그 수업은 6주간 전 범위를 정리하는 게 목표고요. 학평, 내신, 수능을 한 번에 다 커버할 수 있는 올인원 교재를 만들었으니까요. 기대하고 등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은 1월 6일에 개강할 거고요. 6시에서 9시에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질문 있고 또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10시까지 스케줄 비워놨으니까요. 혹 늦게 데리러 오시고 공부 더 하다가 오라고 하세요. 학생들 핑계가 엄마 아빠가 학원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이거거든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10시까지는 비워있는 스케줄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응답 더 해드릴 테니까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제대로 공부시켜서 방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화외고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